네, 영화계 152화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패딩턴 2에 대한 줄거리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거주 3년째를 맞은 패딩턴은 루시 숙모의 100번째 생일을 맞게 됩니다. 네. 선물을 드려야겠죠? 무슨 선물을 드릴지 고민하다가 그루브 아저씨의 샵에서 네. 런던 조경을 묘사한 팝업북을 보게 됩니다. 이걸 선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근데 이 팝업북에서 유서 깊은 보물의 단서를 피닉스 뷰캐넌이라는 인물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명 배우인데 마침 돈이 궁한 상태라 이걸 훔쳐가지고 재정난을 타개해야겠다 뭐 이런 동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팝업북을 훔치고 혐의는 패딩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딩턴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무죄를 입증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동시에 팝업북도 찾아가지고 네. 루시 숙모께 선물도 드려야겠죠. 뭐 그런 미션이 주어지는 네.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품 성향상 이 모든 건 다 잘 이루어지겠네 뭐 이렇게 의뢰 예상할 수 있겠죠. 저는 작품을 보고서 네. 사실 황당했던 게 아니 왜 이걸 이렇게 극찬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네. 아니 뭐 노잼이었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칭찬 일색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였거든. 왜냐하면은 작품 전개 자체도 굉장히 전형적이야. 네. 어린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좋아하는 어른을 위해 선물을 마련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명을 쓴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술을 쓴다. 근데 우연한 계기에 정체를 파악하게 되고 이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서 덜미를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죠.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언제 어디서나 동화로 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명절 특선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여러 군데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히트를 쳤을까? 이거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봤어요. 스미스 군이 여러 가지 영화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패딩턴 2를 하겠다 딱 그러길래 이 패딩턴 2니 로튼 토마토 100%나 되고 엄청난 갓 영화인가 보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엄청 긴장을 했어요. 이거 영화 어려우면 어떡하지? 막 스미스가 되게 재밌게 봐서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내 예상에는 나는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다들 100%는데 나 혼자만 0%면 나는 나쁜 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거기다가 난 패딩턴 1을 보지 않았어. 보지 않고 2를 딱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이 다짜고짜 패딩턴이라고 하는 곰탱이를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 자전거에 매달고 이렇게 가는데 이웃 사람들이 인사도 해주고 말하는 고민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 네, 그렇죠. 그리고 영화 초반부터 어느 정도 설정은 알 것 같아요. 숙모와 돌아가신 숙부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패딩턴과 어떤 관계인지 초반에 잠깐 보여주기 때문에 얼렁뚱땅 런던에 와서 같이 사나 보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죠. 근데 팝업북을 해가지고 숙모한테 보내준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아르바이트 에피소드라든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얼렁뚱땅 조리사랑 친해져가지고 마멀레이드를 만드는 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범인과 기차씬에서 보여주는 액션이랄지 참 그런 것들이 애들이 보기 좋겠네 그런 수준이어서 뭐지 이거를 나쁘게 평가하는 순간 나는 동심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죄책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인기가 있을까?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를 좀 생각해봤는데 네.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 요소 패딩턴에 네. 일단 굉장히 전형적이다. 이 말은 진부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항상 보던 스토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굳이 욕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일단 그걸 깔고 가는 거지. 이런 작품들의 주된 특징은 가족영화라는 거잖아. 그쵸 그쵸. 명절이라든지 혹은 휴가 시즌에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보는 작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부모든 애든 별 말이 안 나와야 돼. 네. 근데 일단 애들은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 나도 극장에서 봤는데 애들은 존나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은 이 무난한 작품에서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낚고 챌 거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넣었지. 일단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역할을 어느 정도 줬어. 아버지에겐 뭘 줬냐? 중년의 위기를 줬지. 네. 이 사람은 승진에 실패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딱히 남은 게 없단 말이지.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냐?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빛을 보게 된다는 거고
여튼 아버지들의 동병상련 이건 취향에도 저격한단 말이지. 내가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자존심 상할 만한 거를 영화에서 조금 보여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셀리 호킨스가 맡은 엄마 역할도 네. 나름의 또 의미를 부여하지.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지만 동화도 그리고 모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준단 말이야. 이게 또 취향 저격이란 말이지. 그래서 딱히 어떤 계층이 보러 가도 크게 탈이 안 나는, 심지어 노인에 대한 배려도 있지. 그러네요. 뭐 그런 가족 영화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일단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영국 팬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영국 팬시.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영국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국적인 그런 아이템들로 다 치장돼 있고, 유머 코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의 영국이냐면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대중화된 영국이지. 그리고 좀 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50년대 영국이지. 지금은 사실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리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문화고 물적 요소들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50년대 영국에 스마트폰을 넣어놨다 라고 볼 수 있지. 사람들이 추억으로 그리거나 혹은 이야기로 전승되어 온 그때 그 시절엔 좋았더라. 응답하라 1956 뭐 이런 거지. 영국판? 네. 옛날 이야기 좋아하는 게 또 영국이잖아. 그쵸. 지금은 티타임 다들 안 가리지만 그래도 티타임 하던 시절 이야기하면 다들 껍벅 죽는 네. 그런 영국적인 또 취향이 있지. 그러니까 영국 박스오피스에서 대박을 또 쳤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를 짚자면 8090 스타일이야. 8090? 그러니까 50년대 영국이라는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게 또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만한 이 전 세대의 전통들이 또 있다는 거지. 8090에 이런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후크, 그리고 뭐 주만지, 마틸다, 에이스 벤츄라? 에이스 벤츄라 그런 것도 있고 나홀로 집에 같은 것도 이런 류에 속하고 그러네. 빛 같은 것도 있잖아. 백투더 퓨처라든지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계통의 작품들이지. 그러니까 그쵸. 아동 영화라고 정리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되었든 실사 영화가 되었든 그런 거 보면 아기자기하고 동화적이잖아. 그쵸. 어른이 보기엔 사실 오그라들기도 하는 카메라 필터부터 해가지고 소품부터 해가지고 아동스럽게 연출해놓은 그런 작품들 있잖아. 그쵸. 심지어 전화박스까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지금 접하는 부모들이 자기 어릴 적에 뭘 봤는지 좀 회상할 법한 브릿지 역할 해줄 작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위화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전통이 있어 또. 이거 보면은 해리포터 시리즈 특히 초창기 시리즈 소동극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호그와트 묘사할 때 그런 느낌.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가져온 작품이잖아. 15년 전에서 10년 전 정도 이야기인데 그쵸. 뭐 리바이벌 할 쯤이 된 거지. 그리고 그대로 갖고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쵸. 이거 해리포터 때 봤던 거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할 법한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융화시켜 놓은 거지. 말하자면 이 패딩턴이라는 영화 작품은 일단 50년대 영국이라는 요소를 차용했고 원작부터가 50년대에 나왔고 그리고 8090 스타일 이걸 또 갖고 왔고 그리고 해리포터의 직계 후손이란 말이지. 그리고 패딩턴이라는 작품 자체도 또 영미권에서 워낙 핫한 작품이고 70년대 애니메이션 50년대부터 나왔던 원작 시리즈 다 히트를 쳤고 다들 기억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취향 저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50년대의 패딩턴 시리즈를 봤던 사람이든 70년대의 패딩턴 애니메이션을 봤던 사람이든 8090의 할리우드 아동영화 스타일에 익숙했던 부모도 세대든 혹은 해리포터 시리즈부터 이런 류의 작품들에 빠져들게 된 청년층이든 뭐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의 기호를 맞춰주는 그런 작품이란 거지. 네.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 작품의 히트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작품 내적인 요소만 갖고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까지 대박날 그게 아니야. 이전에 했던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라는 얘기도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지. 옛날에 했던 이야기 반복하고 그냥 이 시대에 맞게 코드를 바꿔서 변주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끌린다는 거지.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재미, 모험, 감동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적절히 버무려져 있고 개봉 시기도 하필 그런 시즌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극장 가서 한 가족만 봐도 벌써 4명 이상이 되니까 뭐 표는 잘 팔릴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네. 뭐 한국에는 2월에 개봉했지만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연말에 개봉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이쯤. 크리스마스 시즌. 그러니까 다 이거 보고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애들이 또 동물 엄청 좋아하잖아. 여기는 보면은 일단 주인공부터 곰새끼예요. 그리고 네. 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도 나와. 네. 개새끼도 나온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요소들이 너무 무난하고 안정적이다. 개성이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개성은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거뿐만 아니라 좀 영화 내적으로도 칭찬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픽이랄지. 일단 저는 패딩턴이라고 했을 때 되게 만화적으로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귀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패딩턴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위협적인 곰의 모습도 아니고 모해한 요소를 이렇게 어필하지는 않잖아요. 전 특히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되게 무난하잖아요, 사실. 캐릭터 있는 목소리라기보다는 평범한 목소리라서 더 놀랐고, 두 번째로는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단면으로 건물을 자른 다음에 촬영하는 씬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모형처럼. 네, 웨스 앤더슨의 그 기법을 차용하는 거지. 네, 우리가 미니어처를 보면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되게 아기자기한 재미를 추구하는 게 영화 참 지루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괜찮더라고요. 뭐 연출 스타일 같은 것도 사실 보면 대담한 게 좀 있지. 뭐 갑자기 흑백 애니메이션이 등장한다든가, 혹은 과거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든가. 아니, 화면비를 갑자기 잘라버린다던가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죠. 파격적이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 아마 그것들이 평론가들도 저격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카메라도 완벽한 대칭으로 들어가는 게 쫙 보이더라고요. 법정에서의 장면이랄지 뭐 그런 것들은 대중적인 코드만 버무려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진 않았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플롯에서 살펴보면은 그 자잘한 요소들을 잘 살리는 편이지. 뭐 예를 들어서 작품 초반부에 나오는 패딩턴에 의해서 강제 탈모가 된 판사 같은 요소라든가, 그 이발소에서 그냥 잠깐 나오는 에피소드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재활용을 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살려서 나중에 극적 요소로서 중요하게 쓰는 것들이 많지. 헨리 브라운의 뭐 요가 설정이라든가, 처음에 잠깐 나오고 마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웃음 포인트로 한번 써먹잖아. 그쵸. 뭐 이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존나 좋아하더라고. 일러스트로 그림 그리는 것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요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나중에 재활용해서 써먹으면 그게 또 참신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 창문 닦을 때도 그 요소가 있었네요. 그 창문 닦을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기차 씬에서 사다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른 건너편 기차로 넘어가려고 하는 뭐 그런 씬도 있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요소라고 보는 게,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극 형식을 취하고 모든 것이 그것에 최적화있긴 하지만 2010년대의 시대적 요소들도 안배하긴 했다. 작중 등장인물들의 인종 구성부터 살펴볼 수가 있지. 보면은 작품의 주동 인물들은 일단 전형적인 영국식 백인 가정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패딩턴이라는 작품에서는 가족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마을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이건 2010년대가 아니라 사실상 1950년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보면은 인도 혹은 파키스탄계도 있고, 이 사람은 또 교수로 설정되어 있지. 아이리시계도 흔히 볼 수 있고, 버드 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스코티시란 말이야. 잉글리시가 아니지. 그리고 뭐 흑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네. 이런 식으로 마치 브렉시트 이후의 잉글랜드라는 느낌을 물씬 주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인종 구성에 안배를 했지. 또 이게 감옥에서 두드러진다고. 네. 감옥에 온갖 인종들이 다 있어요. 네. 사실 작품의 감성은 1950년대지만 이게 현대 영국인들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반이민 정서를 공략하는 듯이 우리 모두 다 함께 인종평등을 이뤄보자 라고 은연중에 외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또 설정했다는 거지. 이런 요소도 짚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격하게 공감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받아들여졌냐면은 다양한 인종과 사랑이 넘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런던뽕 약간 이런 느낌? 주토피아지. 우리 런던은 이렇답니다. 곰탱이까지 받아요. 뭐 이런 느낌의 패딩턴이랑 같이 살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다양한 인종이 사는 우리 런던 짱 그런 게 살짝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칭찬할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뭐 엄청 깔 것도 없다. 굳이 까자면은
너무 시시하게 극이 풀린다? 근데 원래 시시한 영화잖아 사실. 그쵸. 패딩턴의 슬랩스틱으로 자잘한 웃음을 던져준 다음에 재치로 아이디어로 그게 의문점과 그런 것들이 풀려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일이 해결될 때는 감동 코드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극적으로 해냄으로써 이제 사이다를 터트리는 전형적인 구성이죠. 뭐 나홀로 집의 시리즈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네네네. 이제 범인한테 잡힐 때 되니까 감동적으로 구출되고 일이 잘 마무리되는 뭐 그런 거죠. 뭐 또 하나 짚을 만한 거는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아마 3에서도 나올 테지만 패딩턴의 몸 개그 장면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뭐 이번에는 바리깡 씬도 있고 바리깡 그 전선 때문에 온몸이 묶여가지고 위에 천장에 선풍기에 이제 뭐 매달리고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마멀레이드를 만드는 장면을 꼭 넣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편에서도 마무리에 온 가족이 마멀레이드를 만들고 2편에서도 감옥이지만 우리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마멀레이드를 만들자 뭐 이런 굉장히 동화 같은 요소를 하나 집어넣고 아마 3에도 나오겠죠. 뭐. 이런 트레이드 마크 같은 장면과 연출을 박아놓음으로써 다음 시리즈에서는 분명히 이게 나올 텐데 어떤 재치로 이런 구성을 할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해리포터의 부엉이나 빗자루나 혹은 지팡이나 뭐 이런 요소들하고 비슷한 거지. 네. 죄수복이 분홍색으로 염색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분홍색 죄수복이 그 작품의 그냥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거잖아. 아 그것도 있네요. 모자 속에 숨겨놓은 샌드위치. 네. 그러니까 그런 개성적인 요소들, 소도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게 흥하고 망하고를 결정하지 않나.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했는데 네. 영화 히트치기 참 쉽다. 이렇게 하면은 영화가 망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뭐 세상이 다 이런 건가? 뭐. 패딩턴 2를 보고 아 세상이 이렇구나를 느꼈어. 오. 아니 이게 너무 쉽게 만장일치의 찬사를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그냥 적당히 히트하고 맞았으면은 뭐 그렇지 뭐 하고 맞았을 텐데 네. 칭찬의 색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럼 한편으로는 인정을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 약간 그런 말로도 들리네요. 뭐 그렇죠. 네. 정말 이거보다 더 대차게 패딩턴을 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말 이상으로. 1000만 영화, 1억 영화 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지. 근데 1000만 영화, 1억 영화 하면 다 재밌게 보면서도 한편으로 까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게 좀 재미있는 측면이 아닌가?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찝을 게 너무나도 많긴 하지만 감옥에서 씬이 너무 동화 같다. 마멀레이드를 만들게 설득시키는 그 장면도 그렇고 브렌단 글리슨이 주먹 내밀면서 너클스 글자 보이는 거기서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더라고. 나도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걔가 한마디 하니까 그 밑에 모든 죄수들이 벌벌벌 떨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잖아. 이게 뭐야. 난 그리고 더빙판으로 봤거든. 아 그러니까 그게 더 하더라고. 한편으로 정감 있기도 했는데 어릴 때 생각나가지고 몇몇 장면들은 진짜 손발이 체결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 패딩턴 이놈! 막 이런단 말이야 진짜. 나 재밌었던 게 영어로 들으면은 영국 특유의 억양들이 더 두드러지게 발음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맞아, 일부러. 맞아. 그게 코믹한 요소를 작용해서 애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것도. 좀 더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같이 만들게 되잖아. 그리고 면회할 때 이제 한 명씩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참 죄수들인데 저렇게 귀엽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살인하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시체 썰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귀엽게 찍어도 되는 걸까. 그래서 헨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들이 상냥해 보이냐고. 그게 사실이야. 저게 상냥. 뭐 그것도 유머도 활용하긴 하지만 마이크가 안 꺼졌다는 식으로. 그리고 웃기는 것도 탈옥을 하잖아. 탈옥을 하는 것도 너무 쉬워서 웃긴데 탈옥한 다음에 또 진범이 잡혀서 잘 되잖아. 그것도 웃겨.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처리가 돼? 탈옥이 더 큰지 아닌가 사실. 그치. 팝업북 하나 훔친 거보다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황당한 요소들이 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뭐 애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애들은 좋아하겠지. 내가 애들이 아닌 걸 어떻게. 참. 그러니까 이거를 까면은 비겁해지는 것 같고 까면 지는 것 같아 오히려. 어른이 돼서 이런 거나 까고 있냐고. 그러니까 애들 좋아하는 거 다 봤으면 됐지. 아주라야지. 아주라 이렇게 하면 다 아줘야 되는데 패딩턴 아주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왜 까냐고. 그거 뭐 진지빠냐고. 괜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직구장에서.
약간 좀 난감합니다. 네. 이게 깔려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깔 수 있는데 뭐 까는 순간 지는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서장원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까봐야 뭐 다들 아는 허술한 점이야.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야 다들. 모두가 즐거웠으면 된 거 아니야. 피해본 사람은 없잖아. 우리도 입도 뻥끗 안 하면 피해 안 보는 거라고 사실. 뻥끗 하는 순간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참 그런 영화야. 함정이 있는 영화예요. 뭐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홈 스윗 홈인데 프리즌 스윗 프리즌이라고 현수막을 딱 걸어놓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치. 와 이거 센스 있다 싶긴 했어요. 그거는 되게 막 알록달록한 현수막에 딱 그거 걸었는데 아 이거 재치 있네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부터 얘기했던 건물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탈옥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참 아기자기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동화적인 모습을 실물을 갖다 놓고 미니어처처럼 꾸며놓은 것 자체도 되게 재밌잖아요. 기발하고 팝업북 펼쳤을 때 루시 숙모와 함께 막 런던 거니는 그 장면은 되게 그래픽이 멋있더라고요. 막 접혔다가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하는데 둘이 되게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꽤 인상 깊었다. 그러나 갓 영화 뭐 작품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2.5점 줄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너가 이 영화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니? 라고 하는 듯한 뭔가 사상 검증을 하는 듯한 그런 영화인데 그게 너무 심하지는 또 않아가지고 그렇게 욕할 수도 없어요. 이 영화는 마냥 칭찬할 수도 없고 참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였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쪽이 제 취향에 가까웠습니다. 동화적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들을 영화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넣은 영화였는데 그래서 개운방이 많이 생각이 났고 3, 4, 5가 만약에 나오면 극장에서 볼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대체로 비슷하고요. 네. 아마 후속편은 안 볼 것 같다. 근데 후속편도 볼 사람들이 넘쳐날 거다. 앞으로 더 태어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전형적이고 진부하고 낡은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핵심은 뉴비지. 아무리 어른들에게 익숙한 스토리고 우리 눈에는 빤하게 미천이 보이는 스토리라도 애들에게 재밌으면은 그걸로 용서된다. 그쵸. 애들은 왜 이걸 재밌어 하냐?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 50년대부터 유서 깊게 전해 내려온 스토리지만 애들에게는 10년대 스토리인 거지. 그런 식으로 뉴비들이 항상 유입되기에 미천이 거덜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패딩턴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하라 시리즈라든지 혹은 7080 콘서트라든지 계속 리바이벌 되잖아. 물론 그걸 향유했던 세대들이 영위하기도 하지만 뉴비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고.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도 2030도 많이 봤지만 10대들도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아마 3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90년대 시대극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시대의 뉴비들이 또 보겠지. 뭐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을 뭐 그때 한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네.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어릴 때 봤던 톰 터보라든지 네. 꼬마우 펼기 시리즈 이런 게 좀 생각나긴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들면 어떤 식이 될까. 영국에는 패딩턴이 있는데 한국엔 뭐가 있을까. 뭘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했네요. 그래서 평점을 주자면 2.5점 주고 싶고요. 네.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패딩턴 2였고요. 다음 주에는 요즘 가장 핫한 영화 중 하나인 블랙팬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